여러분, 오늘은 코로나 바이러스 그리고 여전히 존재하는 우리나라의 혐중 반응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지금도 과거도 앞으로도 계속 중국을 욕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계속 욕은 먹겠죠. 일단 바이러스의 발원지가 중국이다. 그래서 중국 잘못이다. 이거부터 시작해서 우리도 급한데 마스크 다 털어간다. 거기다가 중국인 입국 거부 안 했는데 중국이랑 뭐 다른 나라들은 한국인 감염자가 늘어나니까 입국 거부를 한다. 하여튼 중국이 나쁜 놈이다. 그냥 뭐 이 기회에다가 뭐 중국인 다 죽으라는 막말에다가 너무 심합니다. 게다가 뭐 코로나 바이러스로 조선족이 여론전을 한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차이나 게이트 같은 루머까지 나와요. 그래서 제가 너무 답답해서 제가 들은 거 하나하나 다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이 더 뭐 비싸게 마스크를 사가서 우리나라의 마스크가 동인하고 있다. 바닥이 나고 있다. 그래서 정작 필요한 사람에게 가지 않고 중국인에게만 간다. 이러는데 이거는 뭐 사실이라고 해도 우리나라가 할 말이 없고 거짓이라고 해도 뭐 별거 없어요. 이게 정말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중국인은 정말 필요가 없습니까? 필요가 없는데 뭐 사재기 하는 거예요? 저기는 바이러스가 없습니까? 저쪽도 분명히 필요해서 사가는 건데 왜 우리만 필요하고 중국은 필요 없습니까? 뭐 물론 중국은 외국인이고 당연히 자국 우선주의는 필요합니다. 중국에게 파는 것보다 우리나라에 공급을 하는 게 더 중요하겠죠? 근데 그 말투가 있잖아요. 뭐 중국은 필요도 없는데 바이러스 다 해결했는데 뭐 사재기를 위해서 뭐 비싸게 팔아먹기 위해서 싹 쓸어가는 느낌이다. 그리고 정작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혀 사재기 안 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정부는 어떻게든 긁어 모아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그냥 공급을 하고 배급을 하겠죠. 정작 해외에 수출하는 거는 아마 사기업일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부가 잘못한 게 아니라 이 기회로 한탕 잡아보려는 한몫 특수를 노리려는 사기업에서 분명히 중국에 판매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역시 황금 만능주의라고 국민들은 고통을 받든지 말든지 이 기회에 돈이나 벌고 한탕을 잡아야겠는 거죠. 근데 현실은 우리나라에서 사재기 엄청나게 많이 적발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의 인구가 얼마입니까? 중국의 인구가 뭐 당장 10억 단위인데 그걸 뭐 겨우 한국에서 100만 장 가져가면 그거 인구의 1000분의 1도 안 됩니다. 그걸 그러니까 1000명당 한 명이 가져간다는 건데 그걸 안 팔고 있겠습니까? 하루에 수시간에 다 팔걸요? 또 그 다 팔아먹은 돈으로 또 사오는 거죠. 뭐 중국은 비즈니스의 목적도 분명히 있겠지만 그거보다도 예방을 해야 되는 거니까 실제로 사용하기 위해서 열심히 한국에 와서 발품을 파는 거예요. 한국처럼 사재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근데 한국은 어떻습니까? 사재기랍니다. 모아놓다가 나중에 팔려고요. 더 비싸게 팔려고요. 중국은 정말 의료시설이 우리나라보다는 아무래도 취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말 마스크라도 없으면 죽을 수도 있어서 정말 다급해서 싹 긁어 모으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실제로 바이러스에 걸린다고 해도 정말 웬만한 면역력이 약한 사람이 아니라면 그래도 죽진 않겠구나 하는 그런 안심감이 있어요. 죽진 않겠구나.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사재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바이러스가 무서워서 바이러스에 걸리면 꼼짝없이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다급한 상황에서 사용을 목적으로 그런 목적으로 한국에서 마스크를 구하는 중국과 아예 근본적으로 다르죠. 일단 저는 중국이 한국 마스크를 사는 게 뭐가 잘못된 건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자본주의 아닙니까? 미국이 그렇게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더 비싼 가격에 사주는 사람에게 파는 게 정상 아닙니까? 뭐 우리나라 뭐 독재국가 사회주의 아니잖아요. 그냥 뭐 가장 비싸게 사준다고 해서 판 건데 그게 뭐 배알이 꼴립니까? 중국에게 뭐 국부 유출이 된 거예요? 이 나라가 자본주의고 우리나라 자본주의 국가의 시민입니다. 자유주의 시민이라면 그거에 맞는 인식을 가져야 됩니다. 뭐 어디서 들어보니까 중국은 정말 부르는 게 값이라고 그냥 아무리 비싸도 다 사가는데 한국은 뭐 돈이 없어서 그렇게 제시를 못하니까 결국 중국한테 낙찰이 돼서 중국한테 다 팔려나가고 있다. 그래서 한국이 뭐 돈이 없어서 빈부격차를 느낀다. 돈 있는 게 왕이구나. 서럽다. 서운하다. 열받아 하는 사람들이 나라 안에서 빈부격차는 가장 깊게 유지시키고 있죠. 적어도 이 나라에서 빈부격차를 잘 누리면서 부자로 잘 지내고 있는 뭐 강남권 기득권층 이런 사람들은 중국이 비싼 돈 줘가면서 마스크 쓸어 가는 거 이거 자본주의, 자유주의, 시장경제 아주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생각하고 비판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본인들이 뭐 그런 시장경제 환경 덕에 돈벌로 서민들 찍어 누르면서 다들 성공하신 거 아닙니까? 자기들이 최고 갑이라고 생각했는데 자기들보다 더 돈이 많은 어떤 외국, 중국 때문에 마스크를 못 구한다고 갑자기 환경 탓을 하시네. 중국 부자들이 뭐든지 돈으로 해결하는 건 싫어하면서 자기들은 대한민국 안에서 빈부격차 만들고 그러면서 서민들한테는 뭐 자유시장 경제 환경 탓하지 말고 니들이 잘나서 니들이 돈 많이 벌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내부에서는 빈부격차 만들면서 갑질하더니 서민들 죽이는 중국이 나쁜 갑질한다 내로남불 뼛속까지 자본주의인 사람들이 자본으로 마스크 쓸어가는 현상을 욕하고 있으니 사실 대한민국 사람들은
자본주의를 싫어하는 게 아닐까요? 아무튼 이번에 인천시에서 매우 훈훈한 뉴스가 있었어요. 인천시의 자매도시인 웨이아이시에서 마스크를 20만 장 보내왔다는 소식인데요. 인천시가 한국의 바이러스가 심해지기 전에 웨이아이시에 마스크를 10,000장 보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00만 장이면 겨우 인구의 1000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10,000장이라면 정말 중국 인구에 비해서는 정말 보잘것없는 개수이긴 하지만 그래도 중국을 응원하고자 하는 그 진심만큼은 가득 담아서 보낸 거죠. 그걸 웨이아이시에서 이제 바이러스는 소강 상태고 하니까 다시 20배로 돌려준 겁니다. 이런 걸 보면 역시 대국은 대국이다. 이런 말 있죠, 축구에. 폼은 일시적이지만 클래스는 영원하다. 그죠? 아무리 서구 열강들에게 침략당하고 잃어버린 200년 역사를 갖고 있다고 해도 그래도 그 근본은 사라지지가 않아요. 웨이아이시에서 마스크를 20배로 돌려준 거, 조선이 조공하면 중국은 항상 몇 배로 돌려줬다고 했죠. 과거 청나라 명나라와 어떤 관계도 없는 현대의 중국인이 그때의 근본을 어떻게 다시 일깨웠을까요? 가끔 인터넷에 착한 중국인, 아직 참중국인이 있었네 이런 거 보이는데 이게 사실 극소수가 아니라 중국의 근본이에요. 중국의 근본을 되찾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정말 대국은 대국입니다. 떼국 어쩌고 하면서 우리나라가 무시할 민족 절대로 아닙니다. 지금 중국은 현 시점 기준으로 바이러스를 거의 정리하고 소강 상태로 승리 선언을 하기 직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점점 감염자 숫자는 줄어들고 있고요. 회복 후에 원래대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가장 큰 피해자이자 가장 많은 연구 데이터를 보유한 국가로서 차후 상황이 악화되면 가장 먼저 우리나라 혹은 전 세계가 도움을 요청해야 될 국가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신천지 감염 사건 이후에 우리나라도 중국 쪽에서 많은 영구적인 도움을 받고 있고요. 이런 거 누가 얘기한 사람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건 착한 중국인의 일분의 대다수는 그렇지 않다. 대다수는 나쁘다. 이렇게 프레임을 짜놓고 삐딱한 시선으로 바라보지 마시고요. 중국인 입국 거부도 한번 얘기할게요. 입국을 거부했던 이탈리아 감염자 폭증하고 있죠. 이걸로 중국인 입국과는 어떤 관련이 없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사실 중국의 감염자가 확산되기 시작한 시점부터 우리나라가 정부가 얼마나 잘 막았습니까? 중국인 입국은 막지도 않으면서 한 달도 더 계속 됐어요. 한 달 동안 꾸준히 중국인이 입국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공산당이 인민들 해외 출국이라든지 그런 것도 강력하게 통제가 되었기 때문에 실제로 들어오는 중국인들도 소수였고 그나마도 점점 줄어들고 있었고요. 실제로 중국인 유입이 꾸준히 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꾸준히 감염자 확산에서 선방을 했다는 것만 봐도 중국인 입국이 과연 바이러스의 원인인가 이런 거에 회의감을 품을 수밖에 없죠. 이탈리아만 봐도 전면 금지했는데 어쨌든 감염이 되었잖아요. 사실 이런 감염 확산에 대한 원인이 중국인이 아니라 신천지의 폐쇄성 그리고 비협조성 그리고 그거에 따른 무차별 확산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주요 원인이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중국인 입국과 관련이 없습니다. 근데 그걸 중국 탓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답답하죠. 오히려 중국 공산당이 우한을 잘 통제했기 때문에 전 세계에 퍼져나가지 않은 걸 감사해야 됩니다. 우한을 통제를 안 했다고 치면 중국 내부는 그렇다 치고 전 세계가 난리 났을 겁니다. 중국이 중국선에서 자신들만 그 경제적인 압박을 견뎌내면서 잘 희생을 한 거예요. 전 세계 확산을 막기 위해서 말이죠. 그리고 한국인 입국 거부, 중국도 입국 거부를 했다 이런 거 나왔는데 이걸 또 중국인을 욕하는데 쓰더라고요. 우리는 중국인 입국 거부를 안 하는데 한국인은 입국 거부를 당하고 있다. 근데 우리나라도 후베이성 출신은 아예 원천 입국 거부를 했고요. 그것처럼 중국도 대구 출신은 거부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격리 후에 방역 조치하고 검사한 후에 입국을 허가하는 건 우리나라 인천공항에서도 꾸준히 그랬던 것처럼 중국도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만약 그걸 안 한다고 한다면 강제적으로 방역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최소한의 방역 절차도 없이 입국하는 건 말도 안 됩니다. 이럴 때 외국에 놀러 가는 사람은 아예 바보고 어쩔 수 없이 스케줄상 갈 수밖에 없다고 해도 깐깐한 심사를 인내를 해야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국이 코로나 바이러스 발원지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에 대해 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이건 정말 사실 모르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발원지인 수산시장 거기서 발생한 바이러스가 최초형이 아니라 변이형 그러니까 손잡벌이라는 그런 사실이에요. 그 변이하기 직전에 할아버지는 아직 발견을 못했다는 거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제가 과학적인 건 잘 몰라서. 근데 그 할아버지 바이러스는 중국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왔을 수도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제기하는 거죠. 이게 틀릴 수도 있고 옳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할아버지 바이러스마저 중국 내부에서 야생동물이나 아니면
인체에 무해한 채로 중국인 내부에서 돌고 돌다가 손자병로 변이가 돼서 뭐 증상이나 치명도 그런 게 심각해질 수도 있는 거고, 반대로 정말 중국 쪽에서 제기하는 그것처럼 아예 다른 나라에서 할아버지에서 손자뻘로 변이까지 했는데 그 손자에 감염된 어떤 슈퍼 전파자 중국인이 중국에서 확산을 시킨 걸지도 모릅니다. 이거를 뭐 시진핑 주석이 직접 지시했다는 이유만으로 뭐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 삐딱하게 보는 사람이 일부 있는 거 그런 것 같은데, 이건 근데 국가 주석으로서 원인 규명을 철저하게 하자는 게 무슨 문제가 있는 건가요? 뭐 마치 세월호가 어떻게 침몰했는지 정말 확실한 원인이 알고 싶어서 진상조사를 하겠다는 건데 그걸 가지고 우파를 탄압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모든 걸 정치병에 걸려서 정치적으로 해석하지 마세요. 이건 그냥 과학적으로 확실하게 하자는 겁니다. 정말 이걸 확실하게 조사해서 정말 중국 이외의 국가로 나왔다고 해도 다른 나라가 뭐 조사에 미온적이니까 어차피 어디서 나온 건지 국제적인 협력이 없으면 영원히 발원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거죠. 바이러스가 국가 탓입니까? 아니 뭐 바이러스를 국가가 통제해서 퍼뜨려요? 중국이 지금 얼마나 경제적으로 고통받고 난리인데 이 꼴을 일부러 보자고 일부러 퍼뜨린다고요? 이거 뭐 어디 종교 집단에서 나오는 일루미나티 이런 프리메이슨식의 음모론은 정말 자제했으면 좋겠고, 설령 정말로 중국이 발원지라고 해도 중국 잘못은 하나도 없습니다. 바이러스는 인간 영역 이외의 것이고 바이러스가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치명적으로 변이한다고 해서 인간 책임은 전혀 없습니다. 인간은 바이러스나 뭐 세균과의 전쟁에서만큼은 항상 피해자이지 가해자가 아닙니다. 책임도 없고요. 항상 고통받아왔고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 큰 리스크가 있었던 언제나 피해자였던 인간인데 이게 뭐 중국이라는 주제가 되면 가해자 프레임을 씌우는 거예요. 그럼 사스는 뭐 홍콩 잘못? 에볼라는 뭐 아프리카 잘못이네요. 당한 사람을 오히려 잘못한 사람 만드는 거는 진짜 나쁜 사람들 특기예요. 이게 뭐 신천지를 욕하는 것처럼 중국도 욕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이게 신천지를 향하는 분노와는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신천지도 분명히 감염까지는 몰랐겠죠. 바이러스 감염은 정말 천재지변 같은 겁니다. 그래서 바이러스에 감염된 거 이것까지 책임 소지 잘못했다 비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이후에 뭐 병원에서 검사를 받거나 집단 감염 의혹이 나오는 상황에서 명단을 달라, 동선을 알려달라 이런 식으로 인간이 대처할 수 있는 영역, 인간의 영역에 들어왔고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통제 범위 안에 들어가서 더 이상의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상황에서 그때 깽판치고 트롤링한 거는 욕을 먹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바이러스를 정말 우연히 의도치 않게 감염된 중국 우한의 수산시장은 어떤 비난도 당하고 있지 않지만 그 감염자가 의도적으로 자기가 감염됐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고리에 뭐 타액을 발라놓는 등 그런 인간의 통제 범위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트롤링을 했던 그 중국인은 무지하게 욕을 먹고 있는 그런 상황처럼요. 중국은 첫 감염 이후에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통제 범위 하에서 정말 모든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 과정 속에는 정말 피나는 노력, 희생, 인민들의 인내가 있었습니다. 뭐 신천지라든지 KBS 뉴스에서도 보도가 되었지만 확진자가 버젓이 시내에 돌아다니는 등의 대한민국 사이에서 발생하는 저런 비상식적인 트롤링 같은 건 없었어요. 있다고 해도 확실하게 처벌을 했었고요. 일단 신천지가 대량 확산에 대한 첫 번째 원인 제공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가장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니 더 이상의 선을 넘는 비판은 하지 않겠습니다. 사실 뭐 국민성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냥 말씀드려볼게요. 정말 우리나라에서 첫 감염이 시작되었다고 가정하고 뭐 우한 폐렴이 아니라 대구 폐렴이었다 이렇게 가정을 하고요. 대한민국 정부가 우한처럼 대구를 폐쇄 조치를 하겠다 만약 이렇게 말한다면 국민들이 정말 이 통제에 잘 따라줄까요? 뭐 국민들이 정부 지시에 뭐든지 고분고분 따르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뭐 정부 지시에 따르지 않고 멋대로 행동했다는 꼭 그렇게 비판하는 것도 절대 아니에요. 그러나 그 일부 트롤링 때문에 전체가 고통받는 이 상황에서, 그러니까 마치 마지막 구호를 부르면 안 되는 상황에서 누군가의 트롤링 때문에 다시 집단 전체가 고통받아야 되는 그런 것처럼요. 그러나 응당 처벌을 받아야 되는 중국에서는 모두가 찬성해야 그런 처벌도 우리나라에서만큼은 극단의 자유주의 그리고 개인주의 축으로 인해서 행정 집행을 하는 거를 뭐 정부 탄압이라고 얘기하는 피해자가 많다는 것. 우리나라에는 선진국으로서 현재의 부분만 놓고 보면 중국보다 나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단합이나 통합 이런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분명히 중국에게 부족하고요. 보고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그 단합이나 통합이라든 게 뭐 구시대죠. 그 독재 시절에 전체주의를 강조하던 그 시대의 트라우마가 아직도 남아있어서인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 단합이나 통합이라는 거에 아주 나쁜 프레임이 씌워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단합이나 통합이라는 거는 그렇게 나쁜 가치가 아닙니다. 사용하는 사람 나름이에요. 그래도 그 중국의 일사불란함과 그 안정성을 본다면 과연 단합과 통합이 안 좋은 것일 뿐일까? 사실 이 가치가 자유와 공존할 수 없는 낡은 가치도 아닙니다. 최근에도 분명히 자유와 공존할 수 있는 가치이고 이미 몇 년 사이에 우리는 한 번쯤 하나가 되었습니다. 모두가 하나가 되어 불매운동을 하거나 촛불을 들었던 기억이 있죠. 우리는 분명히 필요할 땐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세월호 때처럼 갈라지거나 경상도와 전라도로 나뉘고 이런 식의 분열은 더 이상 안 됩니다. 국민들 모두 하나가 되어 일본 불매운동을 전개하고 있을 때 일본에게 당한 부당한 처사를 참고 좀 더 냉정하게 생각해라. 대응하지 말라. 세뇌를 당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이게 뭐 국민들이 뭐 불매운동을 계속 전개를 했든 아니면 일본에게 양보하고 숙이고 들어가자. 협상을 하자. 이렇게 말을 했든 국민들은 어찌됐든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중국은 지금 하나의 중국입니다. 뭐 소수민족들의 일부 이해관계는 있겠지만 그래도 모두가 하나입니다. 표현의 자유가 없다고 말하죠. 다른 의견을 말할 필요가 없는 게 정말 부럽습니다. 저는 그 전라도를 욕할 표현의 자유가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경상도를 욕할 자유도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냥 그딴 자유 필요도 없으니까 전라도나 경상도, 보수 진보를 욕할 이유가 아예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하나가 되고 좀 더 합의하고 포용하고 이해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욕할 이유도 그럴 자유도 필요가 없는 거죠. 마치 모두가 하나가 된 촛불 때처럼요. 뭐 무슨 얘기를 하다 여기까지 온 건지 모르겠는데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서 진심으로 잘 됐으면 하는 마음. 뭐 국민 전체가 중국을 욕하고 있는데 저만 중국 실드 치고 있으니 제가 하나가 된 국민들을 갈라놓는 게 아니냐. 이불박 얘기로 반박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겠는데 뭐 틀린 소리는 아니네요. 근데 뭐 저는 뭐 중국처럼 공산화하자, 깃발도 빨간색으로 바꾸자, 혁명을 하자 이런 소리가 아닙니다. 자유주의 유지하고 자본주의도 다당제, 의원제, 선거 이런 거 다 유지해요. 절대 없애지도 말고요. 공산주의 혐오 쪽에 걸린 우리나라의 상상, 억측과는 다르게 중국은 그다지 그런 거 관심도 없고 없애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최근에 가장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은 아프리카 그 어느 나라에 공산주의가 있습니까? 뭐 마찬가지로 중국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동남아 여기는 뭐 역사적으로 공산주의를 뭐 추구를 했기 때문에 그건 중국 영향이랑 관련이 없는 것 같고요. 최근에 영향받은 아프리카는 공산주의가 없어요. 좀 더 중국과 친하게 지내고 중국에게서 한국이 배울 만한 좀 더 나은 가치가 있으면 보고 배우자는 겁니다. 이것도 정말 틀린 건가요? 뭐 만약 한국인이 죽어도 중국인을 욕을 해야겠다면 중국에게 하고 싶은 욕은 다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배울 점을 찾아갔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저는 중국에게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정말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도 가끔은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모두의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주류와 다른 소리를 하는 사람이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마치 나치처럼 모든 국민들이 전부 북한과 전쟁하자고 하면 정말 진짜 우리나라는 북한이랑 전쟁을 할 건가요? 국민, 정치는 언제나 하나여야 됩니다. 하나일 때 가장 강력하고 가장 추진력이 빠르며 가장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영웅이었던 이원량 의사가 얘기했듯이 건강한 사회에서는 한 목소리만 나오면 안 됩니다. 이 점은 바로 중국인들도 인정하는 바입니다. 다양한 목소리가 나와야 되고요. 미래나 운명이 달린 일에는 더 많은 의견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중국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면 중국을 싫어하는 사람의 목소리도 나와야 합니다. 물론 그 다양한 의견의 끝은 하나로 뭉쳐야 되겠지만요. 남북 분단의 현실이나 뭐 여당과 야당의 끝없는 줄다리기 이렇게 끝없는 고착 상태로 가는 게 아니라 결국 하나로 뭉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수의 다양한 의견을 허락하되 운전은 반드시 한 명만 하고 운전을 방해하는 사람은 반드시 없어야 한다. 뭐 틀린 말 한 거 아니잖아요.